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70만원 정도부터 한 1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업무를 맡길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거 맞는지 아닌지 체크만 해주세요. 그럴 때는 그냥 드라이브 겸 그냥 쓱 가가지고 작은 비용을 받고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스케줄이 비어 있다면. 예. 대개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불륜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뭐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100%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바람을 안 피우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걸려요. 처음에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해요. 핸드폰도 오늘 종일 했던 카톡들 다 지우고, 전화 내역 지우고, 뭐 같이 가서 밥 먹고 뭐 한 사진 다 지우고, 뭐 냄새 안 나나 내 향수 뿌리고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죠. 세팅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무뎌져요. 내가 오늘 하루 핸드폰 세팅을 안 하고 집에를 들어왔는데 별일이 없네? 그러다 보면 굳이 그때부터는 세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언제 어느 순간에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제 핸드폰을 빌려달래요. 빌려줬는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눌렀어요.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근데 막 사진에 자기 나 어때 막 속옷만 입고 이런 사진이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세팅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점점 무뎌지면서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원래 하던 패턴에서 약간 점점 그 만나는 상간자 쪽으로 포인트가 가면서 바뀌어가는 건데, 이걸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뭐 몇 년씩 살아온 내 배우자는 금방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다. 대표님께서 불륜 현장을 잡을 때 네. 대상자를 네. 의뢰인이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용서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쭉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1년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근데 용서를 하고 살 거라면 아예 잊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힘들다고 종종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증거를 잡고 소송을 해서 갈라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증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래 어떻게 내가 그러겠어, 그냥 남은 인생 같이 살아가야지 하고 이해를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때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하니까. 탐정님들은 네. 인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인맥이 어디까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분들과 간혹 소통도 하고 이렇게 연락도 간간히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직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간혹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뭐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 그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고, 또 이 분야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를 유통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고기 제가 좀 구입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막 좋은 부위 보내주시고, 돈 많은 건물주도 한 번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정부에 계신 분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뭐 통신사 쪽에 계신 분이나. 통신사? 개인정보를 다루시는 분들, 뭐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주소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계신가요? 브로커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브로커들. 그런 경우는 어쨌든 불법적인 요소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개인 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기에 저희 같은 외도 사건을 하다 보면은 사실 경험할 일이 많이 없지만 사람 찾기를 한다든가 실종자나 수배범 같은 경우 그 지인들의 뭐 명의들을 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찾으려고 통해서 가는 경우들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외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건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직접 저희는 발로 뛰어가지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잡고 증거 수집하고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내가 룸사롱을 갔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살살 꼬셨어요. 야, 우리 나가서 내일 오빠가 저기 백 하나 사줄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제 숙박업소 가잖아요. 그건 외도로 인정이 돼요. 룸사롱을 갔다 만으로 그렇게 이혼 사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룸살롱을 가도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종업원이랑 뭔가 정분이 생겨야 명분이 정분 맞지? 정분이 나든 명분이 생기든 어쨌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따로 만나고 뭘 하고 해야 증거를 잡을 수가 있지, 거기 간 것만으로 뭔가 결정적인 이런 게 되진 않습니다. 요즘 관련 법규들이 네. 많이 바뀌면서 많은 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두웠던 탐정의 이미지에서 제가 봤을 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요. 공중파에서도 탐정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탐정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관련 법규가 얼른 생겨서 정말 올바른 탐정들이,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의뢰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그렇게 관련 법규가 생기고 하다 보면 그런 남의 뭐 등쳐먹고 사기치고 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다. 검색만 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탐정학과. 어디 학교인가요? 동국대에도 생기고 있다고 했고요. 생겼다고 했고, 꽤 많은 학교에서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뢰가 들어올 때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들어오나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크게 막 이런 여유가 있어서 바람을 피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뢰하시는 분들도 뭐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남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여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제 데이터상으로는 반반이에요. 남자 의뢰인들이 반, 여자 의뢰인들이 반.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는 내 배우자가 나가서 외도를 하면 저는 그걸 다 보거든요. 의뢰인도 실제로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의뢰인보다 잘난 경우는 없었어요. 월등히 예쁘다, 월등히 몸매가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의뢰인보다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다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송을 해주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우, 나가서 만날 거면 좀 잘난 애라도 만나지, 막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하기 전에 의뢰인을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고 이제 현장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의뢰인은 저희가 만나봤고, 그리고 현장을 들어가서 그 배우자의 상간녀를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면 의뢰인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들은 없었다, 진짜 와 진짜 이쁘다 이런 사람도 없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우 저
나가서 만난다는 게 또 저런 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현재 2025년에 네. 대한민국에 꽃뱀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꽃뱀도 천지일 것 같은데요.